물론 이제 녹화해서 틀어주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DJ를 고용해서 음악방송을 하자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새로운 어필하는 방식이죠. DJ 중에 김기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. 이분은 방송 MBC 라디오 방송사 그 라디오 PD로 들어갔다가 음악에 대한 전문성이 자기가 쌓이니까 직접 진행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후에는 진행자, DJ 김기덕으로 더 알려지게 됐죠. 그리고 여러분들 여성이니까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겠지만 영화평론가 신영섭 씨가 있어요. 이분은 원래 공학도였어요. 근데 영화에 관심이 많아서 심리학을 한 다음에 다시 영화 박사까지 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 그 신영섭이라는 이름이 실제 이름이 아니에요. 가명이에요. 심리와 영화를 두루 섭렵한 여자의 약자예요. 본명은 이수지예요. 이수지. 원래 공대생이었어요. 제가 엊그제 어느 공부 모임에서 그 카이스트라고 그 포스텍 있죠? 화학공대. 다니는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은 다 수재잖아요. 근데 자기들을 너무 한탄한 거예요. 공대생 마인드, 문화예술에 대한 너무나 척박한 인식과 그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. 똑똑한 사람들인데 나는 문화에 대해서 정말 제로일까 이런 자기 비하에 빠져 있다고 그래요. 그런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리고 뭐 도올 선생 아시죠? 도올 김용욱 선생. 자기 분야 하다가 한의학까지 결국 했죠. 뭐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면은 어떤 자기 분야를 하다가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. 가수를 하다 보니까 또는 연주를 하다 보니까 작곡이 필요하고 또 그러니까 작곡, 편곡, 노래가 한 캐테고리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싱어송라이터들이 음악계로 주름 잡고 있죠. 우리 송승환 학장님도 사실은 다 해봤잖아요. 모든 거. 그러니까 대중예술 분야에서 모든 걸 다 해봤어요. 여러분들이 그때 태어나셨는지 모르겠지만 꽃미남 아이돌로서 맹위를 떨쳤고 소위 말해서 쇼 음악 중심 같은 프로를 진행하는데 제가 기억이 다 나요. 제가 그때 그런 프로그램을 즐겨봤던 세대이기 때문에.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송승환 학장님이 주 진행자가 되고 그 당대에 가장 잘 나가는 여배우하고 가수를 3개월마다 바꿔치기해요. 해서 그 정도였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오늘날 뮤지컬 제작자까지 이렇게 오시게 됐죠. 그래서 또 하나의 특징은 영화계에서 각 영역의 구분이 있었어요. 감독, 그다음에 시나리오 작가, 그다음에 프로듀서, 그다음에 배우. 근데 한국에 이제 영화 아카데미 세대가 등장하면서 쉽게 말하면 봉준호, 박찬욱 뭐 이런 세대들, 홍상수 뭐 이런 이분들은 직접 연출도 하지만 시나리오를 써요 전부. 그 각색도 다 해요.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추구하고자 하는 작품을 만드는데 훨씬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세대가 바로 저 융합 세대인 거예요.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, 자기 예술을 구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두부 요리집 하다 보니까 두부를 만들면 더 좋겠다. 뭐 이런 그런 원가도 절감되고 더 장사도 잘 될 수 있겠다. 이런 발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융합의 흐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. 엘빈 투플레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죠. 그거를 원형해서 제가 설명을 한다면 1990년대 이후에 여러분 이제 태어난 그 흐름과 맥을 같이 할 거예요. IT 붐이 일었어요. 근데 지금은 IT 붐이라고 얘기하지 않죠. 왜 그런지 아세요? 그때 IT 붐이 너무 맹위를 떨쳐서 IT 기업이라는 고유한 기업이 존재하다가 전 기업이 그 IT화를 한 거예요. 다음에 두 번째는 주 5일제가 굉장한 핵심이에요. 주 5일제는 여가, 레저,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수요를 굉장히 높였어요.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주 5일제 이후에 영화 같은 것들이 그간에는 여러분들 뭐 신상조사하면 취미하면 영화를 썼는데 이게 영화 쓴 사람 없어요. 왜냐 영화는 취미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그 생활의 일부를 극장 가서 소화하기도 하지만 다운로드, 케이블 TV로 다운로드, VOD로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채널이 이렇게 열고 있죠. 제3의 물결, 다시 말해서 한류와 엔터테인먼트 산업화인데
이 한류가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. 뭐 프랑스 같은 데는 코리아 커넥션이라는 팬클럽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나라 매체가 그걸 굉장히 스포트라이트해서 보기 때문에 그 프랑스의 정부랑 한류 때문에 난리를 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지만 금융 자본이 특정 산업계에 들어올 때 이거를 산업이 되었다고 그래요. 그 전에는 그냥 업계, 우리 구멍가게처럼 했었어요. 그 전에는. 근데 금융자본이 투자라는 이름으로 유입되면서 아티스트들이 전면에 나서요.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이제 제작자가 되고 경영자가 되고 그러면서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주식시장이 상장을 하면서 이렇게 커지게 되죠.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그 IT가 전 기업에 확산되었듯이 엔터테인먼트의 콘텐츠와 컨셉이 전부 전 기업으로 확산돼요. 제품, 홍보, 마케팅 이런 부분에. 그래서 각박해진 사회에서 보다 좀 즐겁게 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로 되면서 이게 딱 접목이 된 거예요. 거기에 미리 발달되어 있었던 IT 기술, 디지털 기술이 같이 결합되면서 지금 자본과 창의력만 뒷받침된다면 얼마든지 자기를 어필할 수 있고 키울 수 있어요. 유튜브라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마든지 히트를 기록해서 히트를 기록하면 방송사에서 불러주잖아요. 재조명이 돼서 다시 뜨게 됩니다. 이렇게. 그 다음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그 아티스트나 그걸 창하는 사람의 경쟁력이 달려있어요. 그래서 이제 결론 짓자면 이 융합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이다. 그리고 트렌드를 계속 수혈하면서 변화할 것이다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융합의 핵심에 여러분 문화예술 경영학과 학생들이 있는데 그 융합의 컨셉을 잘 간파하셔가지고 기획을 잘 하셔야 돼요. 기획자는요 많은 걸 알아야 돼요. 그 여러 가지 감각도 그러니까 액터의 느낌이 되었다가 아티스트의 느낌이 되었다가 관객의 느낌도 되어보는 또는 투자자의 느낌도 되어보는 그것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질 때 기획이 좋은 기획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끝낼게요. 제가 이 성신년에 와가지고 저도 어떻게 보면 융합을 작게는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각 부서를 다 경험하면서 대한민국이란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봤어요. 정치부, 경제부, 사회부, 문화부, 국제부 이렇게 쭉 돌면서 한 바퀴를 도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흘러가는구나, 이렇게 작동하는구나.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감을 잡는 게 좀 수월해요.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되겠구나. 자, 그래서 이제 2010년에 우리 그 패션 가르치는 의료학과하고 음대 주축이 돼가지고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홀에 가서 한라수교 20주년을 명분으로 공연을 했어요. 근데 가장 큰 부담이 의료학과에서 주관하는 전통 복식 패션쇼는 조선왕조의 화려한 복식의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한테 매력적일 수 있는데 음대생들이 하는 관현악과 학생들이 하는 오케스트라 연주는 어떻게 보면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인 러시아에서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? 굉장히 고민스럽고 이거 망신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잠깐 이제 생각을 해서 했던 게 뭐냐면 팀파니라는 이제 그 타악기를 빼고 거기다 장구를 넣었어요. 여러분 아시는 성재현 교수님이 장구를 잘하세요. 거기다 딱 넣어서 2부 오케스트라 연주를 했더니 그 많은 러시아의 관객들이 거기에 다 집중을 해요. 너무나 그 양악 오케스트라와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나의 우연적인 사례인데 여러분들이 융합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런 발상들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오케스트라를 볼 때는 대학생들이니까 학예 발표의 수준으로 봤을 거예요. 근데 장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더 관심을 끌었고 그 현재 매체가 집중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공작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융합은 일단 여러분들이 그 예술에 대한 토양을 익히고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한 다음에 각각의 입장, 제작자, 배우, 아티스트, 관객의 입장이 되면서
어떻게 하면 그들의 그 심리와 만족감에 어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진행을 한다면 그 융합시대를 실천하는 충분한 문화예술 기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또 하나의 주제 발표를 포함해서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. 우리가 원래 예정은 4시에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조금은 뭐 연장될 수는 있어도 아마 그 시간 비스무리하게 지키려고 하겠습니다. 자.